네, 안녕하세요. 테슬라와 2차 전지에 올인하고 있는 일레컨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사실 조금 조정을 받고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도 조금 이렇게 프리장에서 좀 빠지고 있는데 월가에서 생각하는 이유들과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제가 종합을 해본 이유가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들이 뭔가 장기적으로 갈 이유들인지 좀 크리티컬한 건지 근본적인 펀더멘탈을 흔들리고 있는 건지 좀 살펴보고 객관적으로 반박 자료와 함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마 항상 이랬어 라는 말과 함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최근 부진합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중국의 무역 관세 전쟁, 이거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유럽 같은 부분이나 이런 뭐 캐나다 이런 부분은 테슬라 영향은 뭐 공장이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그런데 중국하고는 조금 영향이 있겠죠. 다만 애플, 테슬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번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잘 겪어냈고, 특히 일론 머스크가 미국에서 정치력이 워낙 세다 보니까 쉽게 건드리지도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뭐 전체적으로 지금 증시에 다 영향을 미치는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감안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자료와 함께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반등에 지금 원래 작년에 EV 같은 경우에 테슬라도 그랬지만 거의 역신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속 선장을 하다가 24년도에 유럽에서의 테슬라의 부진,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기타 EV 업체들이 특히 유럽이 부진했어요. 유럽이 지금 맛이 가고 있습니다. 사실 독일이 가장 이런 생산량의 판매량이 가장 높은데 마이너스 막 30%씩 가니까 난리 났었죠. 그런데 갑자기 유럽에서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잠깐 보고 오면 1월 판매량 같은 경우 54%, 영국 42%, 프랑스 플랫, 이 순서대로입니다. 노르웨이 90, 다 난리 났습니다. 다 30%씩 평균 이상 올라갔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기저적 효과도 있었겠죠. 작년에 1월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잘 팔리지 않는 시기라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계절성을 무시하고 MOM, 작년 12월, 보통 12월에 많이 팔리죠. 그 대비해서도 증가했다는 점에서 이거 눈여겨볼 만하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묵사발이 났습니다. 18%, 63%, 43%뭐 난리 났습니다. 지금 프랑스 63% 뭐예요 이게? 완전 저는 좀처럼 보지 못하는 그런 자료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들이 더 1등인 테슬라가 유럽 점유율이 거의 40%는 될 텐데 이거를 감안하면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한 6, 70%까지 얘네들 나라는 신장에 따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폭스바겐 등 유럽 OEM의 중심 유럽 OEM 특히 폭스바겐 같은 애들이 CO2 벌금 노출도가 높은 애들이 중심적으로 상승했을 것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25년도부터 강화되는 CO2 벌금 회피를 위해서 유럽 OEM들이 EV 판매 비중 확대가 1월부터 일부 시작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 EV 모델 작년에 12월부터 좀까지 좀 대충 하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법안이 이게 수정이 안 됐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장 피해를 볼 것 같으니까 1월부터 열심히 하는 뭐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테슬라는 지금 이 망했다는 겁니다. 왜 망했냐 테슬라는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머스크 리스크라고 해서 1월 조기 판매량 기준으로 유럽이 돌덩이처럼 떨어지고 있다. 이 정치적인 개입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연관을 짓고 있다는 얘기예요. 의심할 여지없이 그 부분도 맞지만 그 유일한 요인 아니라고 뭐 애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오스본 효과 유럽에서의 정치적 이슈 위협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독일 공장에서 뭐 그냥 완전히 그 환경론자들이나 이런 정치론자들이 반대파들이 나치의 그런 모습을 영상시킨다고 해서 일론 머스크가 그 연설에서 또 문제가 됐었죠. 완전히 또 뭐 일부는 불매 운동까지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오스본 효과라고 해서 모델 Y가 지금 중국하고 미국에서 출시가 됐잖아요.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광고도 하고 그래서 오스본 효과라 그래서 그런 게 신차가 나오면 당연히 나는 이제 좀만 기다리면 이제 우리나라도 뜨겠지 하고 해서 기대는 대기 수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모델 Y 주니퍼도 일부 모델 Y가 생산이 되고 있지만 램프업이 분명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이런 출하량 증가를 위해서 재고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는 데다가
이런 주요 램프업과 오스반 효과 때문에 그런 것이지 2월을 지켜봐야 된다. 왜냐면은 좀 저도 이게 조금 거슬리긴 합니다만 왜냐면 지금 타이밍이 조금 이렇게 화끈히 밀어줄 때 우리나라도 됐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근데 또 중요한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EU에서 3월 5일 날 전기차 구매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3월 5일 날 좀 발표될 건데 이 전기차 아마 액션 플랜이 나올 겁니다. 보조금. 근데 여기에 부유한 기업들에게 전기차 구매를 의무화할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요가 60% 이상이 기업향이다. 그래서 확정 시 전기차 수요가 증가폭이 커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보조금들이 드디어 출시되는데 이 3월 달에 이런 것들이 좀 빨리 램프업해서 테슬라도 이 수혜를 그대로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이슈 때문에 이 정치 이슈는 물론 좀 요즘에 개입을 많이 하지만 뭐 작년 말부터 계속 개입했었죠. 그런 이슈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물론 영향은 조금 있기 때문에 있겠습니다만 50%씩 떨어질 것은 아니다. 오스본 효과나 모델 Y 주니프 램프업 진행 중이기 때문인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아디가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자체 개발 자율주행 기대감 확대로 천신의 눈을 런칭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특징적인 뭐냐면 CNOA라고 해서 고정 밀지도 없이 실시간 센서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주행 경로를 판단한다. 이게 지금 테슬라 방식 비전 원리랑 비슷하다는 얘기죠. 이런 웨이모처럼 그렇게 뭔가 레이더나 라이다 이런 것들이 쓰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인데 약간 이런 것들이 테슬라가 당연히 제일 먼저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쟁력이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막 얘네들이 막 출시해요. 물론 당연히 말씀드렸지만 로봇이나 드론이나 첨단 산업이나 전기차나 이런 자율주행 부분에서 굉장히 중국 애들의 기술력이 여러분들의 상상 이상으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노이즈는 될 수 있습니다만 얘네도 사실 비아디는 뭐 왜 그러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완전히 안티 겹도 많잖아요. 안티 언론들, 레거시 언론들이 장난 아닌데 섣불리 했다가는 얘네들은 그런 걸 안 보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라 자체의 성격이. 그래서 그냥 들이미는 거예요. 그래서 했다가 뭐 문제 생기면 또 뭐 고치고 또 물론 되게 좋은 환경이죠. 기업이 발전하기에는. 그런데 테슬라는 그러기에는 너무나 큰 세계 1위의 시총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기업이기 때문에 AI 기업이기 때문에 잘못해서 런칭했다가는 온통 다 막 보이콧하고 난리 나겠죠. 테슬라 완전히 뭐 엉망진창인 자율주행 런칭. 그래서 6월 달에 일부 지역에 천천히 런칭하는 겁니다. 그 드라이브를 거는 일론 머스크조차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왜 이렇게 못 내는 거야? 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미 돼 있는데도 진짜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라고 일론 머스크 자신이 이야기했죠. 그리고 비아디 자체라기보다는 지금 큰 축이 엔비디아 진영, 화웨이 진영, 테슬라 진영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 얘네들은 아직은 그런 건덕지도 안 돼요. 화웨이도 근데 생각보다 높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중국에는 화웨이에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얘네 중국 차들이나 혼다 이런 쪽은 화웨이 진영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엔비디아 진영에서 뭐 도요타를 비롯해서 많이 당연히 경쟁 업체한테 하기 싫겠죠. 리비안이나 현대나 샤오미나 뭐 이렇게 하고 있죠. 도요타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질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노이즈가 있다. 근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또 물론 이런 논란도 있어요. 게리 블랙이라고 해서 테슬라의 그동안에 불이었다가 베어로 바뀐 바이두의 모빌아이와 웨이모는 이미 로봇 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미 테슬라에 앞서 있다. 다른 중국 업체 이런 바이두나 화웨이나 비아디 같은 애들도 25, 26년에 자체 로봇 택시를 출시할 계획이다. 따라서 테슬라가 뭐 1등 무조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건 다 의견들이 다를 수 있지만 이 원조인 테슬라의 지지자의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 우드에 따르면 테슬라 로보택시의 점유율이 이 정도로 될 거고 나머지는 웨이모나 바이두 뭐 이런 쪽이 좀 차지할 거다. 대부분을 반 이상을 테슬라가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준성 연구원 같은 많은 전문가들도 다 비교해 봤을 때 아직도 중국은
뭐 1-2년 정도는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2014년도에 뭐 테슬라, 볼보, 구글 다 한다라고 했지만 벤츠, BMW, 다임러 다 한다고 지금 남는 애가 지금 얘네밖에 없습니다. 구글, 그다음에 테슬라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경쟁이 드디어 지금 끝날 상황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압도적으로 지금 사실 이제 더 높은 상황인 거고 거기에다가 퍼 마일당 그 비용 같은 경우에 보면 웨이모 같은 경우에 어, 5세대 이 비용 구조가 이런데 모델 3는 이렇고 지금 웨이모 6세대에도 많이 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캡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지금 기준으로보다 훨씬 더 뭔가 스케일업을 했을 때의 비용 구조인데 훨씬 더 반값도 안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캡 테슬라가 승리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이런 것도 네 캐펙스 또 훨씬 더 사이버 캡이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물량 차이도 훨씬 더 클 시장에 MS를 더 많이 테슬라 사이버 캡이 가져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정리해 보면은 이런 것들은 뭐 시간이 좀 지나야 되면 자연스러로 흘러나는 거고 이런 부분은 이런 오스모 주가나 램프업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것인 거고 경쟁 위협이 있고 지금 뭐 런칭을 안 해서 그렇지 5, 6월 되면 이런 부분도 다 다시 물밑으로 내려갈 이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좀 영상을 마치고 2차전지 영상도 조만간 좀 찍어서 빨리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2차전지만 올려가지고 그러던 와중에 테슬라도 좀 빠지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좀 주가가 왜 이렇게 안 오르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찰나에 좀 도움이 될까 영상을 올려봤으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거의 10,000명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